자, 선보 중 직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조금 내용이 많았죠? 그죠? 자,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자, 1단원에서 중요한 건 바로 화자입니다. 그치? 화자를 찾아내고, 화자의 특성, 그리고 이 화자가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찾아냈어야 되는데, 먼저 딸기에서는 딸기가 시의 화자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고, 또 여기에 사투리가 쓰이잖아. 사투리를 통해서 향토적인 느낌, 그리고 재미있죠. 익살맞고. 자, 그 내용을 잘 아시면 되고, 이 가의 딸기에서는 자기가 그 손님에게 당부하는 내용까지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사람이 화자입니다. 누구? 시를 쓰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선생님이죠. 다양한 비유법이 쓰였고, 그리고 시를 쓰는 아이들을 되게 뭐 강아지 같다,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1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 1번입니다. 화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딸기는 오십리길을 짐차에 실려왔고, 그리고 나에서는 시를 짓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죠. 자, 사투리를 쓰고 사람이 아닌 걸 의인화한 것은 전부 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랑 나랑 둘 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요. 자, 가에서는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에서 지는요,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나에서도 우리도 짧은 시 한 편 써보자, 이 우리에서 드러납니다. 이번에 정답 5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화자를 달리 했거든요. 그래서 가와 비교할 때 보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사람이 그 화자이기 때문에 의인법은 드러나지 않죠. 그치?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딸기의 가치에 대한 손님의 생각이 직접 제시되어 있다. 어디? 오십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싣고 왔어요. 낯선 거리 다니면서 딸기 사갈 사람을 찾고 있지요. 이것저것 만지작 하면서 상태가 안 좋다느니 무르다느니 하지 말아요. 이 딸기가 그냥 딸기인가요? 이만한 딸기 키우려면 날씨도 도와야 하고 농부도 애써야 해요.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 딸기 한 바구니 몽땅 사가려는 손님들, 딸기값 후하게 쳐주세요. 화자가 농부가 아니죠. 파는 사람이고, 그리고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 딸기가 아니라 손님들이죠. 그리고 딸기의 가치보다 가격을 더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투리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지폐 한 장으로다가 딸기 한 바구니 몽땅 사가려는 손님들, 여기에서 손님들 생각이 직접 제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나에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써보라 그랬는데, 학생들을 나비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모아 애정을 갖고 있다, 뭐 따뜻한 시선을 주고 있다 쓰면 맞게 하세요. 자, 5번. A부터 E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5번에 2번이죠. 왜냐면 목마름도 인양저냥 견딜 수 있대. 근데 자기를 견디게 하지 못하는 게 다음에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2번입니다. 딸기를 못 견디게 하는 건요, 자신을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걸 못 견뎌 한다고 했어. 6번. 자,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래요. 평가를 기다리는 초조한 아이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끙끙대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지. 그치?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서술자입니다. 동백꽃. 자, 동백꽃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죠. 1인칭 주인공인데, 우리가 서술자의 눈을 통해서 소설을 보잖아요. 근데 그 1인칭 주인공인 내가 어때? 성격이 눈치 없고 또 소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점순이의 마음을 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역순행적 구성이죠. 역순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재의 상징성.
닭사슴의 의미가 뭔지, 동백꽃은 뭔지, 감자는 뭔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7번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 5번이죠. 4번이죠. 4번.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입니다. 자, 일단 시간 순서상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가는 아니죠. 그치? 시간 순서상 맨 처음에 일어난 건요 감자 사건입니다. 나지요 나. 그리고 2번 나흘 전에 나와 점순이가 처음 만난 건 아니야. 원래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그냥 제가 지나가다 보다 정도 했지 서로 막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고 나와 점순이의 주된 갈등이 계급 차이 아니죠. 그치? 4번 맞고. 그리고 라에서 점순이가 나를 직접 나를 때린 게 아니라 우리 집 닭을 괴롭혔지. 정답 4번입니다. 자, 이 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는 남자애죠. 그치? 정답 5번. 시암탉을 때리는 점순이의 행동이 충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아마 내가 내려올 때를 보고 내가 지나갈 때 아마 때리는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라에 나와 있어요. 자, 라에 밑에서 위로 기억, 둘, 넷, 여섯, 여덟. 여기에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듯이 내 앞에서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 부분 있죠. 이걸 통해서 충동적인 거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9번 A부터 E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은 4번이죠. 감자를 거절했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어리면서 얼굴이 막 새빨개졌잖아. 그치? 근데 4번 점순이가 수줍어하는 모습에 내가 놀란 게 아니라 왜 놀란 거야? 아니 얘가 화가 났으면 나를 되게 때렸을 텐데 얘 원래 성격대로라면 근데 아무렇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얼굴이 빨개진 게 놀란 거지 그리고 수줍지도 않았어. 어땠어? 화나서 지금 빨개진 거잖아. 9번에 4번 나가 기업과 같이 행동할 까닭. 얘는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괴롭히는데도 내가 그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밖에 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래?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어서 마름인 점순이에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우리는 소장농의 아들이야. 그래서 마름한테 잘못 보였다가 땅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거야.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어서 마름인 점순이에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자, 11번 별표 치세요. 자, 서술자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아까 가에서도 딸기의 화자가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지. 자, 11번 별표 치시고 보기는 가의 서술자를 바꾼 것이다. 가와 비교할 때 보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우리 원래 작품은요 1인칭 주인공 남자애가 주인공이죠. 근데 보기는 어느 날 용수는 자기네 집 수탉을 붙들어 장독대로 갔다. 그럼 3인칭이야. 일단 작품 안에 나는 없어.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이 힘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 근데 맨 마지막 줄 용수는 닭이 고추장에 맛을 들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인물의 심리가 들어갔네. 그치? 인물의 행동과 심리가 다 들어갔어.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죠. 그치? 전지적 작가.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내가 내 마음만 알려줄 수 있고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요. 그치? 그리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죠. 나로. 하지만 전지적 작가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다 알려줘요. 그치?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뭡니까? 4번. 용수의 행동만 적어준 게 아니라 용수의 속마음까지도 적어줬잖아. 그치? 4번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입니다. 1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 시점이 바뀌면 소설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 12번 보세요. 나부터 마에 나타난 나의 주된 심리 변화가 뭐라 그랬는데 자, 일단 너무 그 점순이한테 당해가지고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고추장을 먹이죠. 고추장 물을 우리 닭한테 먹입니다.
근데 나를 받았더니 이제 먼저 닭싸움을 건 거야. 근데 갔더니 또 처음처럼 맞아. 실망했어. 근데 갑자기 얘가 용을 쓰고 펄쩍 뛰어서 점순이네 다 핥아버리죠. 그랬더니 어때? 신나. 그랬더니 그 닭이, 점순의 닭이 또 때려. 그치? 허탈해.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장물을 더 먹였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후회하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A부터 E에 드러난 나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죠. 닭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닭에게 고추장이 효과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인가 봐 라고 말했는데 얘 뭐라 그랬어? 고추장물을 더 먹였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정답 5번입니다. 5번. 4번 아니고 5번이야. 자, 14번. 가에 나타난 갈등 양상. 자, 점순이와 나의 외적 갈등이지. 그치? 정답 4번입니다. 자, 가는요. 이 가 부분. 5페이지의 가는 닭 때려 죽이는 절정 장면입니다. 정답 4번. 여기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등장하죠. 자, 15번. 기억에 담긴 점순이의 의도와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은요. 그럼 너 이 다음부턴 안 그럴 터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부턴 내 마음 모른 척하지 않을 거지 라는 뜻으로 말했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 무턱대고 그래라고 대답한 거야. 이해됐죠? 여기서도 웃음이 유발되지. 왜?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답한 게 여기서 웃음이 유발되는 거야. 자,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점순이가 나의 어깨를 밀어 쓰러진 것을 나가 진짜 몰라요.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정답 5번이야. 자, 잘 봐. 감자는 점순이의 최초 애정 표현이죠. 그리고 닭싸움은 이중적인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랬어. 그 화풀이 하고 싶기도 하고 내 마음을 거절했으니까, 점순이 마음을 거절했으니까. 또 하나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치? 이중적 감정. 마지막에 동백꽃으로 파묻히죠. 이 동백꽃은요, 두 사람의 화해와 사랑의 감정, 그리고 감각적이고 향토적인 효과를 줍니다. 됐죠? 자, 17번.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보기는 나의 서술자를 바꾸어 쓴 건데 보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예요? 나는 1인칭이네 나로 등장했네. 천천히 용수 앞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럼 너 이 다음부터는 안 그럴 터냐? 얘는 1인칭 주인공이긴 한데 그 주인공이 남자애가 아니라 점순이네. 그치? 자, 그러면 5번. 점순이와 용수의 심리가 다 드러나는 게 아니죠. 점순이의 심리만 드러나. 1인칭 주인공이 점순이니까. 용수의 심리는 점순이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 왜? 1인칭 주인공은 내 마음밖에 모르지. 다른 사람의 심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7번에 5번이에요. 순박한 느낌이 덜 나긴 하지. 왜? 점순이가 영악하잖아. 그치? 점순이와 용수의 심리가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용수의 심리는 드러나지 않은 게 틀린 거야. 17번에 5번. 그래서 동백꽃에서는 요 정도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설명 방식입니다. 자, 설명 방식. 자, 설명 방식은 주로 설명문에 쓰이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정보 전달. 자, 필자는 글 쓰는 사람은 독자들에게 정보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 방식을 쓰고 독자들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 방식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데 자, 설명 방식 알고 있어야 되죠. 정의, 비교, 대조, 인과, 분류, 구분, 분석 등등등. 그치?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는 처음 부분이네요. 그쵸? 처음 부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자, 그 가의 밑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서 밑줄 쳐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는 바로 위에 눈부심이 생기는 까닭과 검정 테이프의 비밀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을 살펴볼 거래요. 자, 나에서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빛의 반사란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에 부딪혀서 나아가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현상이다. 얘는 정의. 빛의 반사는 물결 표시하세요.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하위로 나눴잖아. 그치? 자, 기준에 따라 얘는 표면 어디냐?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뭘로 나눈 거야? 정반사, 남반사. 자, 상위에서 하위로 나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구분이라고 하죠. 구분입니다. 자,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 빛이 여러 방향으로 막 흩어진대. 막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막. 얘는 남반사. 자, 그런데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애는 한 방향으로만 요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정반사랍니다. 여기 정의도 나와 있죠. 보통 물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 이런 물체의 표면에서는 반사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는다. 즉 남반사가 눈이 안 부시대요. 빛이 여러 방향이니까. 그치? 그러나 거울처럼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는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된다. 즉 정반사는 눈부신다. 하지만 남반사는 눈부시지 않다. 자, 그렇대요. 라로 가보세요. 야구 선수의 경우 경기할 때 얼굴에 땀과 기름이 솟아난다. 피부에서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부심이 생긴다. 그래서 야구 선수는 햇빛이 강한 날이면 자신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을 쏘는 빛과도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는 이게 남반사야. 울퉁불퉁한데 기름이나 땀이 솟아나면 매끄러워진다는 거지.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정답 5번입니다. 얘는 뭐 빛의 반사죠. 이런 방향,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고.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물체 표면이 매끄러우면 남반사가 아니라 정반사라 그랬어. 2번에 2번. 자, 가의 역할로 적절한 거.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요, 설명 대상을 소개합니다. 2번입니다. 자, 4번 별표 치세요. 나에 나타난 설명 대상과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 그랬는데, 빛반사의 뜻은 정이죠. 자, 빛반사의 종류는요, 표면에서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 남반사, 정반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구분이고, 니은 틀렸고, 남반사와 정반사의 뜻은 대조가 아니라 정이죠. 울퉁불퉁한 물체의 표면이 눈부시지 않은 까닭은 인 거 맞죠? 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눈부시지 않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기억 리을입니다. 기억 리을. 니은은 부분으로 바꾸고 디귿은 정의로 바꿔야죠. 자, 5번 보세요. 라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뭐냐 그랬는데 얘는 경기할 때 야구선수가 눈부심이 생기는 까닭이야. 왜 경기할 때 야구선수가 눈부심이 생기냐? 그 설명 방식은 원인 결과로 제시했죠. 인과입니다. 인과. 자, 6번. 이와 같은 글은 설명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 종류의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치관 파악하며 읽는 거 아니죠. 그치? 이건 문학 쪽이야. 정보가 정확한지 설명 대상 파악하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설명 방식 파악하는 게 바로 설명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1번이 틀렸어. 7번.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검은색 물체와 흰색 물체가 지닌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이지. 그치? 4번이야. 라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게 뭐니에요? 얘는 인과입니다. 왜냐고? 검은색 물체는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색도 반사하지 않는다. 인과. 자, 그리고 마에서는요. 야구 선수들이 눈밑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는 까닭은 검은 물체가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 때문이다. 그치? 그러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줄고 눈부심이 줄어서 어떻다? 눈부심을 줄일 수 있다. 인과네요. 정답 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 4번이죠. 얘는 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기억과 관련된 검은색 물체의 특징을 뭐냐 그랬는데 검은색 물체는 아까 뭐라 그랬어? 라에서 검은색 물체는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색도 반사하지 않는다.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색도 반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부심이 없다는 얘기. 자, 독도 보겠습니다. 자, 독도도 우리 했죠? 자, 그 기억의 정의라고 적으세요. 독도의 정의. 니은은 서도와 니은은 어디냐 서도와 동도는 섬 모양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서도는 가파르고 동도는 완만하다. 이게 대조네. 그쵸? 그리고 리을은 생태계는 독도의 생태계는 어떻게 하는데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로 나눌 수 있다. 디귿은 구분. 리을은 예시. 미음은 해양 신충스란 뜻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입니다. 자, 1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입니까? 라죠. 얘는 동도의 생태계와 서도의 생태계를 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예시를 들고 있죠. 11번에 4번입니다. 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내용 이해 문제 5번입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 바다에 매장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청정에너지로서 가치가 높다라고 지금 어디 나와 있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보호해야 한다. 자, 설명 방법이 같은 것끼리 쓰인 게 뭐냐 그랬는데 13번 지금 2번이 비어있죠. 2번은요 기억 미음이라고 쓰세요. 기억 미음. 2번은 기억 미음. 정답이 2번입니다. 기억의 정의 그리고 미음도 정의. 13번에 기억 미음이라고 쓰시고 답은 2번. 자, A는 조면암 안사람이 비교적 단단한 성질을 지녔지만 응애암과 화상 강력암은 무르고 쉽게 풍화된다. 이게 뭐야? 대조네요. 대조. 설명 방식이 적절한지 보세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므로 적절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 정도 내용 이해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아이고 단원 자체가 많이 어려워서 그치? 그래도 교과서 위주로 좀 충실하게 보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피동 표현 그리고 이동 표현. 자, 피동 표현은요 행위의 그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능동과 같이 쓰여야 돼요.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거 잘 봐. 도둑이 경찰을 잡으면 안 되죠? 바뀌었죠? 그치? 자,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 이때는 행위를 한 경찰에 초점이 갑니다. 피동으로 바꾸면은요, 도둑이 경찰에게 어떻게 돼요? 잡힌다. 자, 문장 성분이 달라졌어.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잡는다에 잡힌다 피동접사 히 들어갔죠. 그치? 자, 그래서 능동에서 피동으로 갈 때는 피동접사 이히리기 되다까지 피동접사야. 또 뭐가 있어?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요런 것들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 4번이죠. 가의 경찰은 행위를 제 힘으로 해서 가는 능동이고 나는 피동입니다. 가 맞고 나의 경찰은 남에게 동작을 당한다. 나에서 동작을 당하는 건 도둑이야. 경찰이 아니라. 니은 땡. 그 다음에 가에서 쫓다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도둑이다. 이게 맞죠? 나의 서술어 쫓기다는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피동접사 기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1번의 정답 4번. 2번.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4번 틀렸네. 능동 표현은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하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치? 2번의 정답 4번. 자, 3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형이 동생은 없다.
기억을 피동으로 바꿀 때는 형일은 형을로 바뀐다. 동생이 형에게 업히다가 되지. 옆에다 적어보세요. 기억은요. 지금 능동인데 얘를 피동으로 바꾸면 동생이 형에게 업히다. 을이 아니라 부사어가 돼야 돼. 정답 1번이 틀렸어. 니은은 어떻게 바꿔야 돼? 새우가 고래에게 먹히다. 피동접사 히 들어가는 거지. 3번에 1번. 자, 밑줄 친 서술어 중 피동 표현을 만든 방법이 다른 게 뭐예요? 자, 얘는 열리다의 리, 안기다의 기, 보이다의 이, 다치다의 히. 다 피동접사가 쓰였는데 4번만 쌀맞이다, 아지다 쓰였네.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이거를 아지다, 어지다를 써서 피동으로 바꿔보래요. 빵이 엄마에 의해 나누어지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빵이 엄마에 의해 나누어지다. 자, 6번.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틀렸는데 기억에서 잘 봐. 산이 눈에 덥이다다. 이거 덥히다 아니야. 이거 많이 틀려. 조심해. 덥이다야. 이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아지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되다 동그라미. 기억과 디귿은 피동 접사를 쓴 거지만 니은은 아니야. 요거 조심해.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기억과 달리 디귿은 피동 접사에 의해 피동 표현. 둘 다 피동 접사네. 6번의 정답 2번. 자, 올바른 피동 표현의 개수로 옳은 게 뭐냐 그랬는데 호랑이가 벌에 쏘이다. 동생이 엄마에게 업히다. 돌멩이가 연못에 던져지다. 그치? 정답 3개네요. 3개. 니은, 디귿, 미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동 표현을 쓰는 효과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의 피, 두 번째는 객관성. 그치? 자, 보겠습니다. 기억을 니은처럼 말했을 때의 효과. 제가 화분을 깼어요. 얘는 능동. 화분이 깨졌어요. 깨지, 어지다 붙어서 얘는 피동인데 조건에서 기억 니은을 각각 능동인지 피동인지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능동, 니은은 피동. 자, 니은처럼 말함으로써 드러나지 않게 되는 정보는요. 행위의 주체야. 왜 쓰냐? 책임 회피. 잘 기억하셔야 돼요. 9번 잘 봐. 자, 이중 피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니? 우리 문법에서는요. 피동 요소가 2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열려진 어지다. 그럼 리랑 어지다가 2번 들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중 피동이라 안 돼요. 밑줄 친 부분에 쓰인 피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를 분석해서 쓰라 그랬는데 얘는 맞게 고치면 열린 창문 또는 열린 창문으로 바꿔야죠. 그치? 열린 창문. 리랑 어지다가 2번 들어가서 안 돼. 열린 창문. 피동 요소 한 번만 써야 돼. 조심하세요. 자, 10번 이제 인용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용 표현은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있죠. 인용 표현은 자신의 말과 글에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끌어쓰는 걸 얘기하는데 전문가의 말과 글을 끌어쓰면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2개죠. 뭐 있었어? 직접 and 간접. 자, 직접 인용은요. 따옴표 라고 들어가고 이렇게 쓰면 그 원래 말한 사람을 거의 말한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생생해요. 간접 표현은요. 따옴표 없이 그냥 뭐뭐고 그러면 어때? 간결해. 이런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직접을 간접으로 바꿀 때 달라지는 거 있었죠. 인칭대명사, 지시표현, 또 시간표현, 높임 이런 것들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10번 직접 인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큰 따옴표 써야죠. 라고 써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거야. 2번입니다. 자, 11번 보기를 인형 표현으로 나타낸 것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간접 인용 쓰래. 그리고 유미가 경미에게 한 말을 옮기래요. 자, 경미야 주말에 같이 놀자. 다른 약속이 있어. 그러면
유미가 경미에게 주말에 같이 놀자고 말했다. 고 들어갔죠, 고. 그치? 자, 따옴표 빠져야죠. 11번의 정답은 1번. 자, 12번. 다음 문장을 간접인용으로 바꾸었을 때의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어제 그가 나에게 저는 내일 이곳을 떠나요 라고 말했다. 자, 얘를 간접으로 바꾸면 라고가 고로 바꿔야 되죠. 인칭대명사가 저에서 자기는 내일이라고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로. 그리고 높임 실현되지 않아요. 5번 보세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표현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뀐다. 자, 5번이 틀렸네. 어제 그는 나에게 자기는 어제 말했으니까 자기는 오늘 그곳을 떠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치? 자, 13번 보세요. 별표쳐. 옳지 않은 거 일단 바꿔볼게. 시우가 경미에게 나도 같이 농구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자기도 싶다고 말했다. 언니는 전화로 꼼짝 말고 거기에서 기다려. 자, 거기는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이고, 여기 이곳은 말하는 나와 가까운 곳이야. 근데 내 입장으로 바꿨으니까 언니가 전화로 꼼짝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자, 기억에서는 인칭대명사가 바뀌었고, 니은에서는 지시 표현이 바뀌었고, 디귿 나무가 아버지께 제가 설거지했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네 관점으로 바꾸면 나무가 아버지께 자기가 설거지했다고 말씀드렸다. 자기로 바뀌어야죠. 13번에 3번이네. 지난주에 경미가 다음 주에 꼭 영화 보러 가자라고 약속했다. 그러면 이번 주. 시골에 간 유미는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 마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지시표현 바뀌었죠. 13번에 3번입니다. 자, 14번. 친구가 나에게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얘를 간접으로 바꾸고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서술하래. 친구가 나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 너가 뭐가 됐어? 나가 됐죠. 그치? 너가 나가 된 거야. 자, 15번. 기억은 직접인용, 니은은 간접인용. 기억은 효과가 어때? 생생하게 전달한다. 니은은 간결하게 전달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냥 학습활동 정도의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어와 역설입니다. 반어. 자, 반어는요 속마음이나 상황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반어라고 하죠. 자, 먼우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반어법. 두 번째, 그러니까 반어법이 뭔지, 그리고 효과가 뭔지. 또 하나는 운율 형성 방법이에요. 운율이라는 건 시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죠. 얘는 언제 생겨? 반복할 때 생겨요. 자, 보겠습니다. 먼 날 체크. 당신이 체크. 찾으시면 체크. 사문보입니다. 음보는 끊어있는 거야. 그때의 체크. 내 말이 체크. 이전노라 체크. 사문보를 반복했군. 자, 그리고 내 말이 할 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네. 그치? 찾으시면 이전노라. 찾으시면 가정한 거야. 미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뭐뭐라면 이전노라. 매 연마다 뭐뭐라면 이전노라가 반복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짠짠짠 사문보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이전노라라는 시어가 반복돼. 운율 형성 요소 아주 중요하죠. 자, 근데 잊었노라 사실은 못 잊었는데 잊었다고 반대로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반어법을 쓰면요 화자의 어떤 그 정서, 감정을 조금 더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니에요? 5번이죠.
미래에 이미 자신을 찾아온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지. 약속한 건 아니야. 이별하는 거 제외하는 거 아니고 원망하는 거 없고 과거 상황 떠올리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번 이 시의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4연에서 여러분 체념은 아니죠. 그치? 4번 체크하세요. 3번 기억 반어법과 동일한 표현을 찾으라 그랬는데 얘는 5번이에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얘 반어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 반어법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항상 이전노라와 같이 다니는 진달래꽃 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는 매번 시험에 같이 나옵니다. 요거 잘 보시고 4번 운율 형성 방법을 골라 바르게 묶은 거. 사문보 반복되는 거 기억. 동일한 문장 구조. 뭐뭐라면 찾으시면 이전노라. 나무라면 이전노라. 반복이죠. 그리고 의성어 없어요. 의성어는 소리 흉내는 말인데 없고 이전노라 반복되네. 리을 맞고 각연의 일행이 반복되는 건 아니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시에서 화자가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라고 말한 건 이별이 믿기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별이 믿기지 않았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화자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디귿을 바꾸래요. 디귿 어딨냐? 먼 날 그때의 이전노라 임을 잊을 수 없다. 어떤 효과가 있냐?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역설. 역설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역설은요 겉으로 표현이 모순되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고르면 돼요. 자, 7을 볼까요? 낙타는 혼자 갈 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혼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역설법. 혹 하나 혹 둘 혹을 업고 간다. 더위도 추위도 목마름도 A, B, C 더위, 추위, 목마름은요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이에요. 근데 혹이 있어 견딜 수 있대. 자, 이 혹은 바로 낙타를 견디게 하는 힘이네. 그쵸? 자, 1, 2, 3연은 낙타 이야기입니다. 자, 4, 5, 6은 나의 이야기. 나도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얘도 역설이에요. 자, 역설입니다. 나도 왜 혼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냐면 나한테 뭐가 있어? 꿈이 있어요. 그치? 자, 이 꿈은요 아직 멀었지만 아직도 가고 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래서 꿈과 혹의 역할은 같다. 그치? 자, 7번 시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과 구조가 유사한 병렬 구조입니다. 7번의 4번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게 뭐예요? A, B, C, D, E. 꿈은 긍정적인 거잖아. 그치? 나를 견디게 할, 나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견디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8번에 4번. 자,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5번 틀렸죠? 아직이라는 표현을 보니 화자가 미래를 절망적으로 아니죠. 아직 멀긴 멀었지만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망이라고 볼 수 없지.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10번 별표 치세요. 자, 기억은요 역설법이네. 10번의 정답이 1번인 이유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의문 형식으로 강조한 거야. 외로움을 안다는. 적으세요. 설의법. 2번 정답 1번이야. 밝은 어둠이라는. 말이 안 되죠. 찬란한 슬픔의 몸. 찬란한데 슬프다니 말이 안 되죠. 외로운데 황홀하다니 말이 안 돼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하다며 이거 다 말이 안 되잖아. 2번부터 5번은 다 역설이에요. 1번만 설의법입니다. 자, 11번 혹과 비슷한 대상을 찾으래. 꿈이죠. 공통점은 꿈이 있어 어려움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꿈이 있어 어려움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 사용된 표현법은요, 역설법입니다. 역설. 자, 겉으로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쓰셔야 되고, 표현 효과는 뭡니까? 얘는 주제를 강조한다. 주제를 강조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문제 양이 한 60문제 정도 됐는데 요거 푸느라 고생이 많았고, 우리가 푼 문제는요, 교과서 단원의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아마 그래도 다 맞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어쨌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거 틀린 문제만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시험 잘 보시고 정우랑 지혜랑 하은이랑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봅시다.